네, 2021년 11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후계자인 은수미 때문에 발목 잡히나. 보수를 미워하면서 더 많이 나가버린 빨간 기득권자 고발하겠습니다. 11월 30일 수원지검이 자신을 수사해오던 경찰관에게 수사기밀을 넘겨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은수미 성남시장을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성남시장 은수미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은수미 씨는 잘 알다시피 성남시장직을 이재명 씨로부터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수미 씨가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바로 성남시를 무대로 하죠. 그래서 은수미 씨가 무너지면 이재명 씨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문제, 또 성남의 조폭 문제 등으로 쫓기고 있는 이재명 씨에게 은수미 씨 기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망입니다. 은수미 씨를 아는 분은 아실 거고 하도 사건이 많으니까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3년생 이재명 씨와 동갑이죠. 이재명 씨는 64년생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63년생입니다. 정업 출생이고요. 일찌감치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컸습니다. 신림동에서 컸습니다. 신림동에 있는 신림초 대리미녀중 미림여고 나와서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했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신림동이 좀 어렵게 사는 사람 동네죠.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이니까 저도 이 시대를 이해하고 저 역시 달동네 비슷한 동네에서 큰 기억이 있으니까 이걸 기억합니다. 어릴 때부터 20년간을 신림동에서 살았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자랐지만 내 친구들 상당수는 판자촌에서 살았다. 인상적인 사건이 2번 있었다.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다가 친구를 장난삼아 밀었더니 벽을 뚫고 옆집으로 나간 일이 있었다. 벽이 뚫린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우리 집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다. 네, 그때 베니아판이라 그래가지고 얇은 이렇게 나무 반대기로 벽을 만든 집들이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래도 워낙 낡지 않았으면, 무너져가는 집이 아니었으면 어린아이 힘으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뚫리지 않습니다. 쾅 치면 뚫리겠지만. 또 한 번은 중학교 때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집을 찾아갔더니 흙집에서 새를 살고 있었다. 운막집이었던 얘긴데. 글쎄요. 같은 세대를 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동네도 달동네였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은수미 씨는 전과가 좀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가 있습니다.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건 아마 학생운동 관련으로 위장 취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있습니다. 이 죄들은 전부 다 특별 사면을 받았고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역시 있었는데 이건 사면 플러스 복권까지 받았습니다. 1989년 박노해와 백태용이 산호맹을 만듭니다. 거기에 참여했죠. 그리고 이 산호맹은 92년도에 검거가 되면서 반국가단체가 됩니다. 이때 은수미 씨도 징역 6년을 선고받습니다. 보안법 위반으로. 그리고 97년에 출소하는데 출소한 이후에 서울대 대학원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죠. 2005년에 받습니다. 박사학위 받기 직전인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죠. 국무총리 산하 노동문제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2년 19대 총선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3번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쌍용 자동차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하고 아주 지금 이 국회에서 민주당 내에 있는 주사파 의원들처럼 열심히 뛰죠. 이러한 그가 19대 국회가 끝나가던 2012년 2월 새벽 2시 30분부터
오후 12시 48분까지 무려 10시간 18분 동안 본회의 딱 연단에 올라가서 화장실도 안 가고 먹지도 않고 계속 이야기하는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신기록을 세우죠. 그 전까지는 10시간 15분 박한상 의원이 69년도에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때 이제 국힘당 전신인 여당에서 당신 그렇게 한다고 이번에 공천 못 받아 뭐 그런 소리가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 그해 4월 달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는 성남중원구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했습니다만 낙선합니다. 실업자가 되죠. 그리고 2018년 6월 달에 지방선거에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합니다.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를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걸 이어받죠. 그 준비를 하고 있던 4월 26일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의 차를 운전해주던 최모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은수미 씨가 총선에서 떨어진 다음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 사이 운전기사를 했는데 월급 200만 원과 차량 유지비 등은 다른 업체로부터 받았다. 은수미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왜 이걸 공개했냐라고 하니까 2016년 12월부터는 급여가 나오지도 않아서 생계가 어려웠다. 네? 17년 초까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본 것도 못 받았는데 생계가 어려웠는데 은수미 씨 운전기사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밝히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소동이 있었지만 그해 6월 선거에서 이재명 씨에 이어서 은수미 씨는 성남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문제가 되죠. 이 자동차 제공받은 게. 그래서 대신 자동차 기사한테 월급을 준 게 누구냐 그랬더니 코마 트레이드로 나옵니다. 코마 트레이드 대표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씨는 성남 경찰이 특별히 관리하는 그 지역 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 소속원입니다. 국제마피아. 그리고 그때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도박 사이트 운영하다가 140억 원 탈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봉고를 못 줬겠죠. 이 국제마피아는 지금 이재명 씨 주변에서 계속 나오는 바로 그 조직인데요. 성남시가 1970년대 초 박정희 때 만들어지죠. 이 서울 청계천에 있던 판자촌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면서 만들어지죠. 그때부터 이제 성남에는 종합시장파하고 국제마피아파가 두 개가 생기면서 조폭이 경쟁을 하다가 종합시장파가 힘을 잃으면서 성남을 통일하는 세력이죠. 성남에 제가 한참 취재할 때도 성남에 하도 사건이 많아서 가장 쌈잘하고 빠른 수사경찰관들이 성남으로 간다고 그랬었죠. 제가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신창원 사건을 쭉 설명할 수 있는데 신창원 씨하고 1대1로 붙었지만 잡지 못했던 경찰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성남 경찰 출신이죠.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코마 트레이드는 2000년부터 성남에서 가장 큰 조폭 조직이 되면서 성남 지역에서 정관계 로비를 하면서 각종 이권을 취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직원 중에 한 명이 이재명한테 돈을 전달했다라고 했던 최근에 나왔던 박철민 씨.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준석 대표가 있고요. 이재명 씨의 생질이죠. 강동구 모녀 피살 사건 일으켰던 김모 씨. 그도 여기 소속원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가 역시 변호했던 이재명 어머니 쪽의 조카도 이 조직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고 본인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말씀드릴 김영진 씨도 이 조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마피아가 주목을 받습니다. 이러할 때인 2018년 7월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조폭과 권력, 빠따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이런 사건 프로를 방영합니다. 빠따야 살인사건은 뭔가 하면 2015년 11월 태국 빠따야 고급 리조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아까 말씀드린 김형진인데 그가 2년 4개월 동안 도피하다가 2018년 4월 베트남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김영진 씨는 국제마피아 조직원이었다. 전현직
국제마피아 조직원들이 정치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행사에 참여하며 민간단체 코마 트레이드는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코마 트레이드는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6년 제8회 성남시 중소기업인 장려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은 코마 트레이드 이준석 대표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오랜 기간 후원했다. 이게 뭔 소린가요? 은수미 시장은 2018년 6월에 당선이 됩니다. 당선되기 전에 후원받았다. 즉 자동차를 제공받았다 이거죠. 이준석 대표는 은수미 시장의 오랜 지지자로 2016년 식사 자리에서 은 시장에게 지원을 약속했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준석 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등으로 구속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자 은수미 씨는 성남에서 사업을 하는 분의 소개로 자원봉사자 차원에서 자동차를 제공받았다. 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직국장이 면접을 받고 그래서 정치 일정을 제외한 몇 가지 일정을 부탁해서 도움을 받았다. 나는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른다. 자원봉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운전해줬던 최 씨는 나는 가장이다. 식구가 있다. 생업을 마다하고 자원봉사 공짜로 해줄 수는 없다. 그리고 몇만 원씩 주차요금이 나와도 은수미 씨 측은 한 번도 물어보지도 지불하지도 않았다. 이건 자원봉사가 아니란 뜻이다. 자원봉사자들도 주차요금은 내주진 않죠. 운전을 해줄 수 있지만. 결국은 이게 문제가 돼서 은수미 씨는 시장 당선 후 기소가 됩니다. 총 95번째 차를 이용했다라고 조사가 됩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합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 원을 1심에서 선고합니다. 벌금 100만 원 넘어가면은 당선이 무효인데 당선이 유지된 거죠. 그래서 2심으로 항소를 합니다. 수원고법이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때립니다. 당선 무효되는 거죠. 이때 수원고법은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9일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열리는데 원심 파기를 해버립니다. 파기한 이유가 뭐냐? 1심보다 2심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검사가 1심에서 90만 원밖에 안 준 거는 부당하다라는 항소 이유는 판사의 직권 심판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거는 항소하면 안 된다. 따라서 파기환송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서 유죄이긴 하지만 은수미 씨는 성남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수미 씨는 약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채용 부정 비리 사건에 휘말립니다. 왜? 이 사람은 참 왜 그런지 모르지만 건드렸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많이 당하네요. 자신의 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합니다. 이 비서관은 은 시장에게 부정 채용하지 마라, 측근 비리 조심해라 라고 여러 차례 보고를 했는데 묵살당하니까 사표를 내고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합니다. 은수무 시장이 자신의 선거 캠프에 있었던 자원봉사자 27명과 그 가족 등 종무원을 포함해서 39명을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채용했다라고 신고합니다. 성남시는 당연히 부정하죠. 이걸 보도했던 JTBC는 어느 기관, 어느 자리에 누구를 뽑을지 언급하고 실제로 그대로 채용이 된 그런 녹음 내용을 방송에 틀어놓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올해 2월 1일 날 경기 남부경찰청이 성남시청 6곳을 압수수색합니다. 네, 성남시청은 원래 참 많이 터지죠. 이때 이걸로 터지다가 좀 지나서 대장동 게이트로 얻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서관은 국민권익위에 이 정치자금 위반 사건, 아까 말하면 자동차 제공받은 거, 그 조사를 받을 때 수사정보를 빼냈다는 것도 신고를 합니다.
시청을 담당하는 성남중앙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김모 경찰관이 은수미 시장 측에다가 현재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다는 정보를 전해줍니다. 대신에 대가를 받죠. 그런 걸 있었다라고 신고를 하니까 경기 남부경찰청이 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김모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구속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은수미 시장에 대해서 검찰은 경찰관에게 수사기밀을 넘겨받고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이번에 불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참 은수미 시장 특이한 사람이죠. 운동권 출신인데. 더해요. 그런데 이 은 시장은 그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 씨와 공모를 해서 정치자금법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상하던 중앙경찰서 김모 경감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청탁을 들어줍니다. 어떤 건가 하면 성남시가 터널의 가로등 교체 사업을 합니다. 4억 5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거를 그 김경감이 자기가 아는 어느 회사에 좀 주세요. 그러니까 글로 계약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김경감은 업체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이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 경감은 성남시 6급 팀장에 대한 보직을 좀 바꿔달라고 해서 성사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관인 다른 경찰관의 인사청탁을 들어주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은 시장은 이 박 보좌관으로부터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았다. 휴가비나 출자비 명목으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불구속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비리도 아까 그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했던 이모 씨가 다 밝힘으로 인해서 드러난 겁니다. 이 공익신고 때문에 8명이 은 시장 말고도 아까 경찰관 또 공무원 등에서 8명이 현재 쭉 기소가 돼 있죠. 지금 뭐 성남시청은 은수미 건 대장동 건으로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또 은 시장의 수행비서도 은 시장하고 아까 박 보좌관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대요. 이게 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또 이 양반도 좀 재판받고 있거든요.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또 운 좋으면은 은수미 씨 살아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만 쭉 나온 것만 봐도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빨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기득권 세력을 비판해놓고 자기들은 더해요, 더해. 더 빨간 기득권층입니다. 생각나는 게 이겁니다. 지난 11월 10일 날 민변 출신, 운동권 출신, 연대 출신, 운동권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가 혁명을 논하고 평등한 세상을 갈망하고 동지들의 분신을 잊지 말자고 했던 언약의 귀착점이 고작 이재명이냐 이렇게 썼죠. 저는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은수미냐. 은수미가 넘어지면 이재명도 넘어집니다. 추락할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좌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었어요. 운동 명문대생들이 뭐 바른말 하니 항상 옳겠지 하고 많이 봐줬습니다. 근데 그들은 빨간 기득권층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주 미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래서 자기들은 더 억울해하죠. 근데 까보면 더 부패했습니다. 은수미, 이재명을 추락시키나 지켜보기로 하죠. 감사합니다.